먼저 저희 사업단의 비전은 이제 지속 가능한 디자인 및 그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및 고도화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이랑 콘텐츠 산업 쪽을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시대 반영이 일단 돼야 되고 이제 수요자 중심적인 창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제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이제 디자인이랑 콘텐츠 산업에서 조금 이제 좀 차이를 둘 수 있는 부분은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받는 대상이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일반 기업들이 주 대상이 되는 거고요. 콘텐츠 산업 쪽에서 지원하는 그 기업들은 콘텐츠를 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뒤쪽에서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총 5개 센터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 R&D 지원을 주로 하는 디자인 지원센터가 인천 디자인 지원센터라는 인천시의 시설을 이제 위탁해서 운영하면서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이 부서고요. 환경디자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인천에서는 도시디자인 정책으로 2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일반 도심과 원도심 재생을 추구하고 있는 행정부시장님 그 직속에 창의도시 지원단이 있고 산업시설과 산업단지를 주로 하는 그 공공디자인을 전담하는 곳이 인천 테크노파크의 환경디자인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산업단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근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센터로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 교육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그 디자이너들의 재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 디자인 에이전시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일반 기업에서 디자인을 담당하거나 기획자로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이 교육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이제 전액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뒷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인 창작자부터 시작해서 이 창작 기업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필요한 이 콘텐츠 기업들을 이제 그 사업화를 이제 지원하는 곳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주안에 있는 틈 문화창작지대와 이 부평에 있는 콘텐츠 기업지원센터의 2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접 지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센터는 이 콘텐츠 기업지원센터와 차별을 두게 된다면 콘텐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부분들, 특히 디지털 기술에서 XR과 관련되어 있는 VR, AR, MR 기술을 보유한 콘텐츠 기업이나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를 주로 하는 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부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단이 사실상 이렇게 뿔뿔이 민족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인천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부평구의 갈산역에 바로 위에 지금 우린 라이언스밸리가 있고 그 옆에 부평 테크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 테크시티에 9층, 10층, 11층을 사용 중에 있고요. 그 안에 입주시설 30개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문화창작지대의 경우에는 미추홀구의 구 시민회관 자리에 이 컨테이너 박스로 건물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는 주로 1인 창작자들을 이제 지원하는 교육시설과 그리고 그분들의 사업화 이제 판로 개척을 이제 추진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연수구에 지금 여기 와 계신 곳은 미추홀타워고 이 반대편에 있는 갯벌타워의 1층에 지금 현재 인천 메타버스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 해당 부서는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거점을 지금 현재 남동구에 남동 그 국가산단을 직접 이제 밀착 지원을 위해서 그 인천 종합 비즈니스 센터를 인천시에서 지어놨죠. 거기 1, 2층에 위치해 있고 주 사무실들은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천 디자인 지원센터와 환경 디자인센터, 디자인 교육센터가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시설들을 이용해서도 지원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을 받는데 많이 이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 센터별로 이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R&D를 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주 사업명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으로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지금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포장 디자인, 멀티미디어 홍보 영상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제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출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되고요. 아이덴티티 쪽에 CI나 BI에 한정된 지원을 하고 제품은 말 그대로 이제 제품, 포장도 용기가 되게 되면 이제 제품 디자인에 들어가고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포장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기업 이미지를 홍보하는 쪽에 이제 주력이 된 이제 홍보 영상물을 많이 제작을 하다가 현재로는 기업에서
제작하는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홍보 영상을 주로 지금 현재로는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한 120건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대상별로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은 다 여기 일반 기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기업에 사회적 경제나 아니면은 도서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치 평가를 받게 되면 제조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이 제품의 경쟁력적인 부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여기 특허과제로 도서지역, 뷰티산업, 사용자 경험 중심 지원, 그리고 사회적 경제조직,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시기에 들어오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일반 기업에 들어오셔서 경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조 매출이 높고 그리고 제품의 경쟁력이 좋은 기업들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특화 지원들을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각 2번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2월 15일부터 3월 초까지 현재 지금 결정이 돼 있고요. 그때 대략 한 40에서 45건 정도가 지금 확정이 될 예정이고요. 지원 비율은 80%입니다. 그리고 특허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다 90%라는 부분들도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는 각 파트별로 차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이 해당에 특허에 들어가는 분들은 여기 나가시면 여기 상담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기업이 해당 기업인지를 한번 확인 받아보신 다음에 상담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항상 이제 모집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고요. 특이할 부분은 주관기관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에 또 참여기업이라는 용어로는 인천에 소재한 여러분들을 모든 기업들은 참여기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주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개발해주는 디자인 에이전시, 디자인 기업이거나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자인 기업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전국 어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인천에 있는 기업과 들어올 때 가점이 주어진다는 부분들은 미리 알고 계시면 유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주관기관이라고 이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 자격 조건들을 이미 다 디자인지원소에서 한번 걸은 게 주관기관 등록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마 가이드북이 지금 같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 가이드북을 확인하셔서 꼭 여기 들어가셔서 주관기관 등록이 돼 있는 기업이랑만 들어오셔야지 이 사업의 성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의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디자인 CF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디자인 개발이 완료된 우수한 디자인을 보유한 기업만을 이제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꼭 이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디자인 결과물 3D 렌더링과 이 기구 구조가 나와 있는 시방서를 보유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아야 될 기업은 참여 기업으로 인천의 공장 등록을 필요한 기업만 되고요. 주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금형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기업에서 한정돼서는 모든 금형이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진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이 저쪽에 의정부 쪽이라든지 특화되어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같이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점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금형 제작은 다 이제 금형이 뭔지는 아시는데 워킹 목업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업이라 하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모형과 똑같은 형태와 똑같은 컬러를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목업이고요. 그거를 그 내부를 파서 부품을 앉혀보고 이 회로동선을 앉혀서 실질적으로 구동이 가능하게끔 한 목업이 워킹 목업입니다. 그래서 그 워킹 목업을 만들어 보므로써 금형 쪽에서 금형 개발을 할 때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복잡한 구조물들을 만들어 보는 게 이제 워킹 목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금형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 워킹 목업 과정을 한번 거쳐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싶습니다. 이거 좀 넘겨주세요. 다음은 마케팅 연계 지원입니다. 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후에 지원받는 부분이고요. 여기 좀 특이할 부분들은 공예산업 그 상품화 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공예산업에서 완성된
이 제품을 이제 상품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한 파트로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연계 지원 사업으로 빠져서 연간 5건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지금 국내를 대표하는 이제 굿 디자인 마크가 있는데요. 이 GD라고 또 보통 하죠. 여기 출품안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나 이제 방식에 대해서 지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출품을 도와드리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과 그 출품하는 이 신청 방법들을 지금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세계 그 3대 디자인 어워드인 그 IF, 이데아, 레드닷에 출품을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각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GD 마크는 당연히 붙어 있고 거기에 IF나 레드닷 마크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인 글로벌 제품이냐 아니냐가 판별이 될 정도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요. 지금 이 부분들은 중소기업들이 쉽게는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에 GD나 이 IF나 레드닷 그 마크가 붙을 경우에 조금 더 이점을 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판로 개척 지원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 홈쇼핑 입점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지금 롯데 홈쇼핑이랑 좀 협약이 돼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롯데 홈쇼핑에 여기 지금 출품을 하고 입점하는 그 절차와 비용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결과물 전시 이제 홍보 지원 파트인데 이 부분은 이제 디자인 지원센터 개별적인 그 디자인 갤러리 존에 1년간 전시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소비자 중심 서비스 디자인인데 서비스 디자인 지원이라 하면 수요자 중심적인 부분에서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한 제품의 좀 완성도를 높여주는 이제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활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비즈니스센터 1층에 서비스 디자인 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별도의 직원과 시설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 경험 중심의 소비자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꼭 그 실증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컨설팅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실 안에 있는 장비와 그리고 이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스스로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코너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있지만 지금 현장 그 리빙 랩으로 해서 1인 주거가 될 수 있는 오피스텔 같이 만들어 놓은 부분, 그리고 또 침실, 그리고 욕실이 지금 현재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지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앞서서 미래체산태에서 아까 이제 지원한다고 했던 부분들은 중형이나 대형까지 지원하는 지금 베이스가 큰 부분이고요. 저희가 무료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베이스가 170mm, 그러니까 17cm 이내에 좀 작은 제품들이고 프로타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에 60만 컬러의 컬러 프린터가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정돼서는 시범적으로 무료로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관심 가진 기업들은 디자인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좀 자세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 디자인 플랫폼 유니버셜 디자인 리빙 랩인데 국제 과제로 지금 현재 진행하는 부분 때문에 홈케어 및 헬스케어 분야에 한정돼서 실증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장비와 시설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업들이 실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CKL이나 별도의 어떤 실증 인가를 받기 위한 그런 실험을 요구하는 부분들에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신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시간 관계상 뭐 자세히는 설명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비즈니스센터 1층으로 오셔서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천 디자인 지원센터 시설을 활용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심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제품 촬영 스튜디오고요. 제품 촬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제품을 전용으로 촬영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대략 한 80평 정도의 규모고 스튜디오 치고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품만 촬영을 해드리고요. 다른 일반적인 기관에서 제품 스튜디오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장비와 시설을 렌탈을 해드리는 게 지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토그래퍼 2명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촬영과 일반적인 보존까지로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연간 한 적게는 350건에서 400건 정도로 지금 촬영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무료는 아닙니다. 1시간에 33,000원으로 시즌가의 10분의 1 정도에 지금 지원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 지금 디자인 그 도서 라이블러리와 CMF 소재 라이블러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이제 현장을 찾는 부분들이 좀 적어서 그 부분들을 지금 DX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지재권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 있게끔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작년에 어느 정도 1차를 마무리했고 2차를 올해 한 3분기 정도에 마무리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디지털적으로 디자인 지원센터의 모든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노력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디자인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행사인데요. 인천국제 디자인 페어는 일반적으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제공하는 디자인 기업들이 모여있는 디자인 기업 협회와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모여있는 인천 디자인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 그리고 인천 지역에 있는 8개 대학 그리고 인천 디자인 지원센터 테크노파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인프라들을 총동원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모여서 이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이제 신청 저희가 해놓은 상태인데, 승인이 나는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공지해서 이 행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께 별도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천 공예품 대전 개최 및 공예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특이사항으로 컨텐츠 같은 경우에 컨텐츠 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지원이라고 했는데, 공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예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올해 3월 7일에 이 자리에서 공예인들을 모셔놓고 별도의 사업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 설명회 끝난 이후에 간담회까지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예 쪽에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자 오늘 사업 설명회에 찾아주신 분들은 좀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7일 14시에 미추홀타워 20층에서 지금 현재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제 환경디자인센터의 이제 사업인데요. 이제 환경디자인센터에서는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산업시설, 산업단지에 한정돼서 이제 공공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이 꼭 누려야 되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간 혁신을 한다고는 하는데, 공간 혁신이 일반적으로 도심에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간을 구현하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공간을 산업단지에다가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시 남동산단을 지금 5년간 지금 테크노파크가 지금 추진하고 했는데, 좀 남동산단이 조금 깨끗해졌다고 느끼시거나 그 인더스파크역 주변에서 호구포역 주변까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출퇴근이 좀 어렵지 않구나, 그리고 지금 버스 승강장이나 아니면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부분들이 느껴지신다 하면은 그래도 인천시와 인천 테크노파크가 이 여태까지 노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또 추가적인 계획들이 지금 이 계획돼 있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현재 지금 환경디자인센터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요. 지금 우선적으로는 지금 월미도 입구에 있는 지금 곡물 사일로를 지금 기네스북에 등재를 해서 현재는 인천의 관광 1경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사일로 그 야외 벽화고요. 그리고 여기는 인더스파크역 옆입니다. 지금 출퇴근이 제일 많은 소통로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는 철도공사가 담당을 하고 여기는 남동구청이 담당을 합니다.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지 않아서 인천시와 테크노파크가 같이 노력해서 이렇게 출퇴근로를 이제 확보한 부분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이런 너무 무서운, 그러니까 조도가 너무 약해갖고 여기 그 굴다리를 지나치지 않으시려고 하는 부분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이 부분들이 좀 깔끔하고 조도를 높여지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호구포역 쪽으로 남동산단이 끝나서 노년지구에 연결되는 접경 지역입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도심에서 건들기도 뭐하고 산단에서도 건들기도 뭐한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지금 공원화시켜서 이 남동산단이 결코 더러운 곳이 아니다. 그리고 남동산단이 이 주거지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공사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간 이제 공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천 시민과 학생들을 모시고서 산업 탐방을 하는 게 지금 인스로드고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그 기업하시는 분 중에 근로자들에게 어떤 환경적인 근로 복지를 제공하고자 스스로 투자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별도로 연간 2개사 이상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그 시상 제도가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디가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이제 인천시를 벤치마킹해서 국책 시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노후공장 청년 친화 이제 리뉴얼 사업인데 환경디자인센터에서 추진하는 유일한 이제 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뿌리산업지원센터에서 그 청년 친화형 공간 제공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차별화된 부분은 거기에서는 이제 고용부의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 주 목적이고 그 한도에 따라서 이제 지원금이 지원되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반적으로 공간 혁신을 통해서 근로 복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남동산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기업당 1억 3천에 기업 그 자부담이 2천만 원에서 1억 5천 프로젝트로 해서 내부와 외부를 필수로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동산단 지나가시다 보면 40년 넘은 건물들이 예전에 거의 쓰러져 갔는데 지금 갑자기 조금 화려하게 좀 변신한 그런 그 공장들이 몇 개 보이실 겁니다. 그게 전년도에 10개를 시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개까지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요거와 별도의 예산으로 11호 또 보유하고 있는 예산으로는 남동산단 외, 그래서 작년에는 남동산단을 지원했기 때문에 남동산단을 제외한 일반 국가산단과 일반 산단을 대상으로 해서도 별도로 지금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가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께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가장 오래된 공장들을 이렇게 외부를 지금 변환시켜 드린 부분이고요. 내부에 여성과 남성의 탈의실이 같이 존재하고 휴게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공간들을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고 휴게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부분. 그리고 제3경인 고속도로에서 40년 넘게 이제 업을 하시면서 주물 공장이신데 스스로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신데 밖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렇지 못해서 좀 변화를 드리고 그 내부에 외국인 기숙사를 좀 변경시켜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교육센터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재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요. 고용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한 무료로 지원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전략 기획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리스크 관리까지 디자인 전 과정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연간 25에서 28개 교육 과정을 디자인 교육센터의 직원들이 직접 그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목표는 550에서 60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17년 이후에 4,300명을 지금 교육 수료시켰고 그 7년 중에 5년간을 지금 전국 우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될 정도로 교과정이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지금 현재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83개 교육과정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된 부분 또 한번 설명 좀 드릴 부분은 일반적인 학원이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부분들은 NCS상의 레벨이 보통 1에서 4 이내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 디자이너라 하면 적어도 디자인을 전공하고 나온 분들이나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수준이 중급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NCS 4레벨 이상만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주시고 올해 좀 특화된 교육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되는 AI 과정이 되겠습니다. AI를 디자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콘텐츠 제작 실무와 AI 프롬프트 실무, AI 기반 디자인 전략 기획, 그리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AI 디자인 윤리, 그리고 자동화 실무까지를 현재 교육 과정에서 좀 강화해서 올해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테크노파크와 협약된 기업만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심이 있으실 경우엔 인천 테크노파크와 협약을 하셔야 됩니다. 협약을 하신 후에 거기에서 아이디와 이제 그 패스워드를 생성한 이후에 거기서 교육 신청을 하고 교육 참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콘텐츠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평 테크시티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그 지원 시설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9층과 10층에 지금 입주 시설 30개실과 그리고 이제 공용 라운지, 다목적 홀, 카페, 공유 키친 등을 지금 갖고 있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제 스튜디오와 이제 편집실 및 제작실들이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무료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0층에는 이제 기업 입주실이 있고 보통 이제 OA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기업지원센터에서 이제 추진하는 이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좀 설명드렸다시피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들은 콘텐츠 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랑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 콘텐츠 기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이제 단계별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성장 단계, 성공 단계로 구분을 해서 초기 단계에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콘텐츠 기업지원센터에 입주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고요. 입주를 희망하는 콘텐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선 임대료를 무료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콘텐츠 기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가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30개실이 채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콘텐츠의 내용적인 부분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콘텐츠 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해서 1번이 이제 주력 사업이고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지원 사업들이 별도로 초기 단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과 그리고 콘텐츠 기업 역량 강화 지원, 그리고 콘텐츠 기업 글로벌 연계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고, 주의사항으로는 초기 단계 콘텐츠 제작 지원은 유일하게 3년 이내의 기업,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만이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집 기간과 지원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가이드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성장 단계의 핵심 성장 콘텐츠 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콘텐츠를 이제 제작해서 상품화되고 이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이 콘텐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나 이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지원들을 받게 되고요. 콘텐츠 분야에서도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 솔루션, 지식 정보 등이 되고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단순 예술 공연이나 인쇄 출판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음악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음악들은 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부분들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성장 성공 단계를 같이 묶어서 이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국내외 인증, 디자인 개발, 홍보 영상, 홈페이지 제작 등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돈으로 만드는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연간 20개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서 계속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데 지금 앞쪽에서 시간이 많이 남게 해주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선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또 추진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입주기업 외에도 좀 다수의 우량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이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공 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 및 자유 공모를 구분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요. 지금 상용한 이제 출시나 이제 서비스 런칭 이제 방향인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 이제 게임이나 이런 분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 완성이 된 다음에 그거를 퍼블리싱을 해야지만 이 일반 대상자들한테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에 필요한 이제 돈이나 어떤 절차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주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성장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공 단계 콘텐츠 제작 지원, 수행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기업 지원과 그 기업 진단과 그리고 성장 로드맵 수립을 이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성공 글로벌 단계 이제 최고 단계인데 이 부분은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한 7억 원 규모로 해서 지역 특화가 이제 인천 지역을 특화로 한 콘텐츠를 4건 정도 개발을 하고 발전 협의체나 네트워킹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는 것들을 특화로 해서 올해는 30억 규모로 좀 확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의 콘텐츠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좀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봤을 때 지금 공항과 항만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상 그 글로벌한 부분에 좀 특화가 되어 있어서 글로벌을 테마로 한 이런 사업들이 되고요. 거기에는 지금 글로벌 실증 파트너십 지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컨텐츠를 수요로 하는 그리고 컨텐츠를 개발하고서 어디다 틀어줘야 되는데 글로벌 쪽으로 먹힐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별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 쪽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인스파이어나 아니면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그래서 그분들 앞에 시연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트는데 어느 정도 먹혔을지에 대한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제당 1억 3천까지를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10개사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테크
콘텐츠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 아무래도 지금 콘텐츠 쪽에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좀 강하게 지금 밀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서 추구하는 미디어 파사드나 XR 콘텐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모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시에서도 각 과제당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되 인천을 지역 특화로 한 주제나 아니면 인천의 콘텐츠 기업이 여기에 응모했을 때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고요. 해외 진출 베이스먼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기업이 해외 쪽에 진출을 할 때 필요로 하는 IR 교육부터 시작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교육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콘텐츠 IR 기반 조성 사업은 지식재산에 관련된 게 컨설팅과 투자 유치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콘텐츠 업 페스티벌 같은 경우엔 콘텐츠에 관련된 국제 컨퍼런스를 기반으로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천 지역 내 50개사 정도를 모셔서 이 국제 컨퍼런스를 하면서 네트워킹도 하고 지금 해외 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같이 연구하는 그런 자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한 4가지 정도의 또 단위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여기 지원과는 조금 무관해서 여기서 뺐습니다. 저희 사업단이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문화 콘텐츠 센터가 이제 저희 마지막 센터인데요. 문화 콘텐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XR 콘텐츠, 그러니까 XR을 구성하는 VR, AR, MR 기술,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까지를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인천 메타버스 지원센터로 거점이 지금 설정이 돼 있고요. 인천 MCN 센터로 해서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를 지원하는 센터로도 거점이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관련된 그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는 곳으로 보시면 되고요. 시설은 지금 현재 그 메타버스 XR 그리고 1인 미디어 콘텐츠 대상으로 한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메타버스 지원센터에는 지금 인하대 산업협력관에 있는 모션 캡처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는 콘텐츠 제작실과 그리고 그 갯벌타워 1층에 있는 시뮬레이터 콘텐츠 테스트 시설과 그리고 오픈 스튜디오에 시민이나 이제 학생들이 직접 인천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들을 시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고요. 인천 MCN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 쪽을 이제 지원하는 시설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시설과 그리고 크로마키 촬영 시설을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깝게 지금 여기 근처에 갯벌타워와 여기 시험생산동 그리고 인하대 산업협력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련한 지원 사업으로는 이제 실증과 개발과 사업화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증을 2개사 정도의 연간 1억 1천만 원 정도를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개발 쪽에 관련된 부분으로 6개사에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화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는데 홍보 쪽에 주력할 수 있도록 이제 1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인데요.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여기 산업 업종 코드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하신 기업만이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자유 분야와 특화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인천 지역에 특화 콘텐츠를 개발할 때 2개사 그리고 일반 과제로 6개사를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자유 분야와 특화 분야를 구분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실 때 주의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콘텐츠 센터에서는 이제 행사인데요. 인천 e스포츠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밑에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롤과 발로란트, 이터널 리턴, FC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게임들의 경연대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년도까지는 아마추어 리그와 스쿨 리그 2개를 별도로 분리해서 추진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한 개의 스포츠 대회로 조금 더 규모를 크게 지원할 예정이고 지원 장소를 지금 현재 국내에서 미디어 쪽 페스티벌로 가장 큰 게 인천에서 이루어집니다. 인천시와 과기부가 함께하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대전인 인천이 있는데요. 송도 컨벤션 정관을 다 빌려서 이 미디어 대전과 이 게임 대회를 같이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대전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인천시와 과기부 그리고 거기 전담기관으로 라파라고 해서 한국전파협회가 주최를 하는 그런 행사고요. 우리 그 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센터가 주관기관으로 해서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 있습니다. 보통 적어도 5만에서 6만 이상이 전년도까지 참여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e스포츠 경연대까지를 합치게 되면 더 큰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직접 이쪽에 관심이 없지만 자녀분들이나 주변에 미디어 쪽이나 게임 쪽에 관련한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인천을 대표하는 행사가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죄송하게 이게 콘텐츠 쪽은 너무 빨리 달려서 이 부분들은 앞서서 공예산업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회를 별도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콘텐츠 기업지원센터와 문화콘텐츠센터에서 하는 콘텐츠 지원 사업도 별도로 사업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공예산업 그 설명회가 이루어지는 3월 7일 동일하고요. 시간도 동일합니다. 14시고요. 인천 그 부평에 테크시티의 9층에 콘텐츠 기업지원센터의 다목적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콘텐츠 설명회는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오늘 좀 빠르게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자세하게 정보를 구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